유상감자. 그래서 이 현금 출자를 현금 출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주식을 주주한테 받아와서 찢어버리는 걸 유상감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유상감자는 이 어떨 때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외국계 투자회사들이나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돈을 빼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당으로 빼가는 건 이건 뭐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귀찮은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외국계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 괜히 우리나라 기업 투자했다가 배당 많이 빼가면 뭐 언론에서 질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배당을 잘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것도 있지만, 처분하는 것도 이게 합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이야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이게 또 외국계 투자회사 이런 데 투자하면 돈 이게 주식 많이 샀는데 이걸 한 번에 물량을 털어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돈 빼갈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유상감자예요. 유상감자. 유상감자가 뭡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100원 주고 사온 다음에, 야, 너 이거 주식 나한테 다시 사가. 찢어버려. 나 이거 안 갖고 있을래. 그리고 너 다시 회사가 주주로부터, 회사가 주주한테 100원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데, 주주한테 120원을 주고 주식을 받아와서 찢어버린다고. 주주 입장에서 얼마 이득 본 거예요? 20원 이득 받겠지. 처음에 이 주식 살 때 100원 줬는데 유상감자 할 때 회사로부터 다시 120원을 돌려받은 다음에 주식을 반환했다고요. 그럼 100원 주고 120원 돌려받았으니까 20원 이득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실제로 유상감자를 통해서 주주들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빼가요. 그렇다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기본 강의 때도. 옛날에 은행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여기 대주주가 있어. 거의 1인 주주야. 그리고 여기 회사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은행이 있어. 근데 은행이 회사한테 대출을 받는다는 거야, 대출을. 은행에 차입을 한대요. 왜 차입을 하나 봤더니, 차입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요 돈을 갖고 대주주한테 유상감자할 거래. 실제로 은행에서 여신 심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회계사 세무사 합격증 갖다 주면 띡 보면 그냥 띡 보고 이 대출해 주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이게 대출을 해줄 건지 맞을 건지 자기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여신 업무가 다 그런 거죠. 제가 또 그거 교육 우리나라에서 1등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요 경우에 여러분 재미를 보는 거야.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여신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교육 갔는데, 아니 이렇게 한다고 좀 돈을 빌린다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겠어? 내가 물어봤죠. 혹시 거기 대주주 대출 꽉 쓰지, 꽉 최대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대출 얘가 필방이래. 얘는 대출을 못 해준대. 여러분 법인, 그 저희가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 되면 많이 하는 업무 중에 또 하나가 그 병원 같은데 개인 사업자들 법인 전환 업무 많이 하거든요. 개인 사업자다가 법인 사업자로 바꾼다고요. 법인 사업자로 바꾸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 세금이 줄어든대. 막연히 세금이 줄어든대. 세금 안 줄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 얘랑 법인격이 독립되기 때문에 얘 대출 따로 받고 얘 대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얘랑은 법인격이 다르잖아요. 요 경우에는 사실 대주주가 지금 대출을 풀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회사가 대출 대신 받아가지고 얘한테 돈을 그냥 토스한 거라고요. 사실상 얘가 추가로 대출 받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건 이런 상황이니까 대출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뭐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유상감자예요. 지금부터 유상감자를 볼 건데 이것도 사례를 좀 보시죠. 그럼 X 1년 초에 우리 유상감자까지 하고 쉬는 건 괜찮죠? 그쵸? 그럼 X 1년 초에 우리 세 주를 발행했는데, 액면 금액이 100원이었고요. 우리 발행 금액이 한 주당 12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또 회계 처리 해봅시다. 좀만 힘을 내시고. 현금 얼마 들어옵니까? 세 주 곱하기 발행 금액 120원만큼 들어올 거고,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세 주 들어오면서 액면 금액 100원씩 해서 300원만큼 들어오겠죠? 그럼 대차가 얼마만큼 안 맞아? 60원만큼 안 맞을 거예요. 요게 뭐가 돼? 주발초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럼 그려보죠. 그럼 여기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이 있는데, 일단
현금이 360원만큼 들어왔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자본금이 300원만큼 들어올 거고요. 자본잉여금 주발초로 60원 들어올 거예요.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고요. 계속 가보죠. 이러고 나서 X1년 3월 1일쯤에 한 주를 80원에 유상감자했다는 거예요. 주주한테 80원을 주고 주식을 받아와서 찢어버렸대. 감자는 받아와서 찢어버려요. 그럼 회계 처리를 보시죠. 현금이 얼마 들어와? 들어오긴 뭘 들어와. 그럼 나가지. 주주 줬는데. 그리고 뭘 찢어야 돼요? 자본금 주발초를 다 찢어야 될까요? 자본금만 찢어야 될까요? 이것도 우리나라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는 감자 외에 두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감자 시에는 주발초는 감자 외에 두 가지 사유에서만 찢을 수 있기 때문에 감자할 때는 자본금만 소각하라고 그랬어요. 주발초까지 찢는 게 아니라고요. 상법상. 물론 이것도 상법 얘기지 IFRS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감자 문제가 나왔던 회계사 세무사 기출 문제를 보면 다 자본금만 찢으라고 했어요. 그럼 자본금만 찢는다고요? 그럼 자본금 한 주를 찢죠. 100원만큼.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 처음에 감자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여기 감자 차익이 나온다고요. 주식을 찢었더니 이득 본 금액이 있어. 아니 돈을 줬는데 왜 이득일까요? 돈을 줬는데. 돈을 줬는데 왜 이득이야? 돈을 줬는데. 애초에 내가 미리 주주한테 받은 금액이 자본금 하나당 100원씩 받았다고요. 처음에 100원을 받고 우리가 헤어질 때 80원을 돌려줬으니까 20원 이득 본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애초에 100원 받았는데 돌려줄 때 80원밖에 안 돌려줬기 때문에 20원은 내가 중간에서 먹은 거라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로 주주한테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오게 되죠.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만 기운 내시고 다 왔어요. 자, 부릉부릉 다 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현금이 80원 나가서 현금이 얼마로 바뀝니까? 280원으로 바뀌고 자본금 100원 줄어들죠. 근데 감자 차익은 뭐야? 회사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이득 본 금액이니까 자본 잉여금이 맞겠지. 그래서 여기 어디 들어가요? 20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보시고 이제 잠깐 쉬러 가시죠. X1년 6월 1일 보면 한 주를 소각하는데 이번엔 주주가 보통이가 아니라 130원에 유상감자 했다는 거예요. 130원에. 그럼 130원에 유상감자라면 현금이 얼마 나가? 현금이 130원 나가지. 이번에도 나는 뭐만 찢어야 돼? 유상증자하면 자본금만 찢는다고요. 그쵸? 그럼 이번엔 어디가 빵꾸야? 100원 받았는데 130원 돌려주고 끝냈으니까 30원 손해본 계약이죠. 괜히 얘랑 잠깐 주주거래를 맺었다가 괜히 내가 30원 돈 더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감자 차손이라는 계정이 와야 되지만 감자라는 거래에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게 자본거래의 백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겠지만 자본 문제가 나오면 1차랑 다르게 2차 때는 항상 기초에 재무상태표를 같이 줘. 그럼 기초에 가만히 보시면 뭐 감자 차익도 있고 주발초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리고 올해 감자 차손이 나오는 상황이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 상황이 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BS에 계상될 감자 차손이나 BS에 계상될 주발초 물어본다고요. 그럼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 기초에 있던 걸 일단 까고 시작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걸로 맨날 틀려요. 자본 하나도 안 어려운데 슈슈슉 발로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저만요. 저만. 그래서 여기 감자 차익 어떻게 해주셔야 돼? 감자 차익 20원을 우선 까고 그래도 부족한 10원만 감자 차손으로 기재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표를 완성하면 결국 여기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자 차익이 나오고 여기 감자 차손이 나오는데 얘들도 어떻게? 일단 자기들끼리 우선 상계한다고요. 물론 남은 게 있으면 기말에 이렇게 처리하거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하나 더. 그럼 주발초랑 감자 차손은 상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른 거래잖아요. 동일 거래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니까.
같은 거래끼리만 상대할 수 있는 거지 증자 거래와 감자 거래는 다르기 때문에 상대하면 안 돼. 그럼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주발초는 많은데 감자 차수는 많은 회사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재미로 얘기하는 건데 재무제표 봤더니 이 회사가 작년에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감자 차손이 많아. 그럼 이게 주가 평가할 때는 좋을까 나쁠까? 원래 이런 일 잘 안 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유상감자에서 감자 차손이 엄청 많이 발생했어. 이게 계속 유상감자로 돈 빼가는 회사만 문제가 있지만 건실한 회사였고 이게 원래 배당도 조금밖에 안 줬었고 감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작년에 유상감자 대규모로 해갖고 돈을 한번 쑥 줬대. 감자 차손도 많이 나왔고 이 회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 언젠간 우리도 주식이라는 걸 투자 한번 해야지. 그렇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예요? 긍정적인 효과야, 부정적인 효과예요? 긍정적인 효과로 봐요. 한번 주주한테 털 거 턴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돈이 안 나가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주 원시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주가라는 게 회사에 돈이 계속 쌓이게 되면 주가가 오르고 돈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주가가 내려요. 그렇죠?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감자 차손이 대규모로 한번 일어나면 조만간은 돈이 안 빠져나가는데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놀랍죠? 여기까지요. 그럼 이거 옮겨 적으면 어떻게 돼? 현금 130원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150원 되고 자본금 100원 빠져나가고 감자 차익 20원 줄죠? 자본 조정으로 감자 차손 10 들어가는데 플러스로 들어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요. 차별 항목이니까. 그쵸?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1차 시험 때는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세면 되지만 2차 때는 요 항목이 얼마냐, 요 항목이 얼마냐, 요 항목이 얼마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고 옮겨 적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